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과 관련이 깊은데요. 시작에 앞서서 제가 성인 ADHD 진료를 자주 하게 된 스토리를 간단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이 그렇듯이 우울하고 무기력함을 느끼시거나 불안함을 몸으로까지 느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의 진료를 위주로 제 의원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료를 하다 보니 우울증, 불안장애 진단을 내리게 되는 분들 중에 통상적인 치료 방법으로 수개월 이상 치료를 하더라도 금방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생활상의 특징들과 어릴 때 병력들에서 힌트를 얻어 ADHD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외로 자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ADHD를 식별하여 함께 치료를 하다 보니 경과가 빠르게 좋아지는 경우를 마주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게 된 것이 발단이 되었죠. 때로는 ADHD에 대한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상당 부분 호전되어 일상에서 만족도가 올라가는 경험을 환자분과 함께 하고요. 그러다 보니 진료 중에 ADHD가 의심되는 포인트가 나오게 되면 꼭 짚고 넘어가면서 진단 과정을 거치다 보니 성인 ADHD 환자분들을 많이 진료하게 되는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우울 증상들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 증상들이 어떻게 ADHD와 관련이 되어 있는 건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ADHD를 식별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겁니다. 성장기 경험이 현재의 심리 상태를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현재 우울 증상을 경험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성장 과정에서 보통 사람들보다 힘든 경험들을 해오면서 취약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ADHD가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다음에 세 가지 내용들입니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기 어려워 관계 경험에서 취약해질 수 있다.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어렵다. 가정 분위기가 좋지 않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다. 하나씩 살펴보실게요. 처음으로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대인관계가 매우 중요해지게 되는데 ADHD 특유의 주의집중 곤란과 과잉행동, 충동성이 발현되면 민감한 대인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것이죠. 대화 중에 직설적으로 상대방의 단점을 이야기해버려 미움을 산다든지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좋아하는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엉뚱하게 다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서 분위기를 흐린다든지 자주 지각을 하거나 수업 중에 딴짓을 하거나 조는 등 모범적이지 않은 행동 거지를 다른 학우들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멀리하게 된다든지 특유의 과장된 몸짓이나 타인에게 무신경한 태도 계속 움직거리는 행동들이 보기에 꺼려져서 은근히 소외된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자주 경험하다 보면 점차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을 대하는데 자꾸 위축이 되고 당당하게 행동하기 어려운 경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효능감을 발달시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장 시기별로 달성해야 할 과업들이 대체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를 성취하기 어려우면서 주변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반복적으로 듣고 스스로도 내가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의식을 발달시키기가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까지는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갖추고 학습 능력을 증진하고 가정과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ADHD를 가진 경우에는 귀찮은 일들을 미루며 야간에는 각성되어 늦게 잠들고 아침에 일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생활 습관 형성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쫓다 보니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영역의 학습이 부진하게 되죠. 또 다른 데에 정신이 팔리거나 튀어나가버리는 등의 충동성과 부산스러움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숙지하고 규칙을 따르는 것이 어렵습니다. 청소년기의 과업으로는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하고 진로를 정해서 미래를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죠. 앞서 말했던 이유들로 ADHD를 가진 경우에 대인관계를 무난하게 형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또 진로를 정해서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려면 좋아하는 것만 해서는 곤란한데요. 예를 들어 미대를 준비하더라도 그림만 잘 그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학습 역량이 갖추어져야 원하는 학교에 진학할 수가 있는데 책상에만 앉으면 딴 생각이 나고 졸음이 오니 성적이 받쳐주지 못하고 결국 진학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지만 바로 성장 환경인데요. 주로 부모님을 포함한 가정 분위기를 말합니다. ADHD는 유전성이 높다고 연구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부모님 중 적어도 한 분이 ADHD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는 ADHD가 치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성격인 줄로만 알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ADHD를 가진 부모님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증상을 보일 때에는 어린 자녀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는데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ADHD를 가진 부모님과 평범한 자녀의 관계도 어려울진데 ADHD 부모님과 ADHD 자녀가 부딪히는
부딪히게 되면 갈등이 격렬하고 불길이 크게 번지게 되지 않을까요? 작은 실수나 중요하지 않은 성취 부진에 대해서도 과하게 혼을 내거나 너는 애가 왜 그렇게 못났니? 잘하는 게 하나도 없니? 와 같이 사람 자체에 대한 비난이 이루어질 때도 있고요. 여기에 ADHD 자녀의 반항이나 충동적인 행동이 더해지고 이에 대한 부모님의 대응으로 손찌검이나 방임 등의 학대까지 이어진다면 더욱 자녀 마음의 상처가 깊어집니다. 이렇게 부모님에 의해 어린 시절 남겨진 트라우마는 성인이 된 이후로도 이어지면서 나 자신은 못난, 무능한, 무력한 사람 이라는 인식이 내면에 각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조금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더 쉽게 우울증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앞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모두 과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과거에 일어난 일을 없던 것으로 하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ADHD에 대한 치료가 중요한 이유는 부정적인 경험의 힘이 약화될 수 있도록 앞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새로이 누적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ADHD 증상이 개선되면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말실수가 줄어들고 맥락 파악을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하는 생각을 말로 더 조리 있게 전달하면서 대인관계에 점점 더 자신이 생깁니다. 대인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다는 뜻이죠. 또 할 일들을 미루지 않고 계획적으로 작은 일들부터 완수할 수 있게 되면서 성취감이 쌓이게 됩니다. 나도 해낼 수가 있어 라는 신념과 자기 효능감이 다시 조금씩 자라나게 되죠. 스스로에 대한 신뢰의 회복은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특효약과도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ADHD를 가진 나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ADHD를 가진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해의 폭이 확장되면서 트라우마를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당신들도 아기를 가져서가 아니라 나도 치료받지 못했을 때 내 증상에 대해 어찌할 수가 없었듯이 그들로서도 어쩔 수가 없었음을, 치료의 혜택을 받지 못한 시대적인 어려움으로 그들도 나아가 나도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마음의 치유가 이루어지면 과거부터 미래까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어 우울증의 회복과도 연결이 되죠. 오늘은 어떻게 오랫동안 우울 증상을 겪는 분이 ADHD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지를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가 ADHD에 대한 치료가 어떻게 우울 증상이 나아지는데 도움이 되는지까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떻게 불안 증상을 겪는 분이 ADHD와 관련이 되어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예정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